이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노출 보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카메라에서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그 제로 포인트에 오게 기계적인 적정 노출을 찾는 방법에 대한 대체 측강 방법까지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서 측정해준 노출값이 100% 내가 원하는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빛의 양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측정한 노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진가가 의도하는 바로 노출을 바꿔주는 행위를 우리가 노출 보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로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인 상황에 봤을 때 제가 매번 시간마다 노출 기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가 지시해주는 노출값은 그레이카드로 봤을 때 그레이카드의 반사율 18%에 해당되는 존 넘버로 얘기하면 존 5에 해당되는 톤으로 카메라의 모든 노출계는 그쪽으로 몰고 간다라고 그랬어요. 특히 반사식 노출계는 존 5 쪽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하얀 눈을 찍어도 회색 눈이 될 수 있고 검은 대상을 찍어도 회색 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노출계에서 지시해준 노출값은 기계적인 평균 노출, 적정 노출이지 실질적으로 사진가가 원하는 빛의 양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얀 눈을 하얗게 표현하려면 카메라에서 노출계에서 OK한 노출값에서 또 빛을 더 줘야 오버시켜야 하얀 눈이 하얗게 되는 거고, 검은 게 검게 나오려면 노출계가 지시해준 노출값보다 한 스텝이나 두 스텝 빛을 덜 줘야 검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조절해주는 행위를 우리는 노출 보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노출 보정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게 이 브라켓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켓팅.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이 브라켓팅 기능들이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카메라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브라켓팅 기능을 카메라에서 써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있는데 100% 모든 카메라에 다 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요즘 나오는 SLR이나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노출 보정 다이얼, 특히 브라켓팅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라켓팅이라는 게 뭐냐면, 카메라에서 노출계에서 설정한 노출값을 기준으로 해서 언더 오버로 3카트든 5카트든 어떤 건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 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델마다 카메라 브랜드마다 사용법은 다 틀립니다. 어떤 거는 브라켓팅 자동 세팅을 해놓으면요, 셔터 한번 누르면 3카트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노출을 바꿔가면서 3장을 연속으로 찍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셔터를 3번 눌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노출계에서 지시해준 노출값을 기준으로 잡고, 그 기준값을 기준으로 해서 언더 오버로 3카트든 5카트든 이렇게 빛을 변화를 줘가면서 촬영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브라켓팅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브라켓팅을 사용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카메라 사용법 보고 자신의 카메라의 설정 방법에 따라 자동 브라켓팅을 사용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동 브라켓팅이 안 되는 거는 충분히 또 수동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동은 항상 2%가 부족하지만 수동은 100%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 카메라에 자동 브라켓팅이 없다, 기능이 없다라고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브라켓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정 노출보다 어느 정도 높게 또는 낮게, 그러니까 오버시키거나 부족시키게 해서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촬영하는 걸 말하는 게 이 브라켓팅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찍다 보면 카메라에서는 예를 들어 125분의 1초 셔터 스피드의 조리개 8이 적정이라고 제로 포인트로 표현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브라켓팅을 해보니까 5.6이 적정 자기의 이미지에 맞는 빛이 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11이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노출값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출 실패에 따른 사진이 망치는
경우가 없게 안전하게 대신에 여러 컷을 찍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필름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필름 소비가 많아지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브라켓팅 기능을 자주 이용해 주는 것도 좋은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브라켓팅을 자꾸 쓰다 보면 노출의 감은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브라켓팅해서 찍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노출에 대한 감각이나 빛을 볼 줄 아는 감각이 좀 둔화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중요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팅을 해주면 좋지만, 너무 자꾸 사용하다 보면 스스로가 좀 둔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카메라에는 자동 브라켓팅 기능이 있는데, 그건 카메라 브랜드마다 또 모델마다 작동하는 법, 세팅하는 법이 조금씩 틀리니까 자신의 카메라의 기능을, 설명서를 좀 보고, 자동 브라켓팅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설명서를 참고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브라켓팅 기능이 없는 카메라도 많은데, 자기 카메라에 그게 없다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켓팅하는 방법, 노출 보정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 감도 다이아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디지털 사진하고는 안 맞아요. 디지털 사진하고는 안 맞는 거고 필름 카메라에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쓰는 필름이 감도 100짜리인데 감도 다이아를 400에 놓고 찍으면 카메라의 노출계는 그 카메라에 들어와 있는 감도가 400인지 알고 400에 맞는 빛을 줍니다. 그러면은 실제 들어가 있는 필름은 100이니까 400짜리의 빛으로 들어와 보니까 100만큼의 빛이 안 들어오니까 노출이 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도가 높으면 빛이 적어도 반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 400 두 스텝 정도의 빛이 부족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 사용할 때는 만약에 옛날 구형 카메라들은 이런 브라켓팅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브라켓팅을 했어요. 감도 다이아를 바꾼다든가, 왜냐하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조리개나 셔터로 측정을 해서 조리개 8이 나왔는데 8과 2분의 1이나 11, 5.6과 2분의 1이나 5.6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가지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브라켓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심도 자체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나는 아웃포커스를 원해가지고 5.6에서 노출이 제목적으로 맞았으면 좋겠는데 브라켓팅 하다 보니까 8이나 11에서 나와버리면 심도 변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셔터 다이아를 이용해서 해버리면은 나는 슬로우 셔터로 블러 촬영을 하고 싶은데 좀 높은 셔터 스피드에서 적정 노출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조리개하고 셔터는 아주 최후의 수단에 다른 게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해주지만,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일단 감도 다이얼로 빛의 양을 컨트롤 해주는 게 초창기래요. 그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었어요. 그렇지만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우리가 안에다가 뭐 필름처럼 내용물을 넣고 그 내용물에 맞는 감도를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감도를 바꾸면 감도 바꾼 거에 따른 노출이 나오잖아요. 물론 감도를 바꾼 상태에서 노출 측정해서 감도를 낮춰가지고 측정한 값으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더 번거로운 짓이고, 그래서 이 감도 다이얼을 이용해서 브라켓팅하는 건 필름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에 맞는 것이다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필름 사진에서 EI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EI 값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ISO라는 게 감도를 얘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EI는 익스포저 인덱스라고 그래갖고 이 개인 감도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감도. 내가 필름 100짜리 감도 100짜리를 쓰지만 이 사람은 항상 노출 보정이나 자기 데이터를 잡아보니까 감도 50에 맞춰서 자기가 찍어야 자기 주관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의 EI 값은 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그 촬영한 필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메이커에서 지시해준 감도 값에서 변경을 해갖고 사용하는 걸 EI 값이라고 그러고, 가장 필름 카메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게 감도 다이얼을 이용한 노출 조정이고 노출 보정 방법이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디지털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이 방법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브라켓팅 방법이고, 두 번째가 이거 제일 편안한 거죠.
어떤 카메라든지 간에 노출 보정 다이얼은 있어요. 여기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요거 같은 게 지금 후지 카메라, 후지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노출 보정 다이얼인데 대부분 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세 단계의 언더 오버로 노출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세팅된 노출 값, 노출계가 지시해준 노출값으로 찍 때 마이너스 1쪽에 놓고 찍으면 한 스텝 부족으로 찍히는 거고요. 마이너스 2스텝 2로 놓게 되면 두 스텝 부족. 반대로 플러스 1은 한 스텝 오버, 두 스텝 오버, 세 스텝 오버 이런 식으로 나온 노출에서 자기가 노출 보정 다이얼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브라켓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정 다이얼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진을 셔터를 계속 눌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동 브라켓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노출 보정 다이얼이 특히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는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원래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조리개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셔터나 이 소형 카메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 소형 카메라의 노출은 그 3분의 1 스텝, 지금 모든 디지털 카메라도 다 노출이 3분의 1 스텝씩 변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리개 값도 옛날 수동식 카메라하고 틀리게 그 5.6하고 8 사이 두 단계의 또 조리개 변화가 있고 이렇게 3분의 1단계씩 변화를 주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소형 카메라에서 3분의 1단계의 노출차가 그렇게 육안으로 볼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포맷이 큰 대형 카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카메라에서는 3분의 1단계의 노출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나도록 나게 빛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소형에서는 그게 되질 않아요. 근데 요즘 뭐 디지털 카메라 굉장히 정밀하고 세분화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지 몰라도 반 스텝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반 스텝. 근데 하여튼 참고로 지금 3분의 1단계씩 돼 있다. 그래서 브라켓팅 하실 때는 3분의 1단계씩 하실 필요가 없고요. 반 스텝씩 해주시든가 한 스텝씩 해주시면 정확한 노출을 찾아주는데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가장 일반적인 자동 브라켓팅 기능이 없을 땐 일단 제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노출 보정 다이얼이다. 요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노출 보정 다이얼 말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뭘 사용합니까? 조리기하고 셔터를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조리기하고 셔터. 근데 이 조리기하고 셔터도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도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또 슬로우 셔터, 블러 촬영이나 고속 셔터를 원할 때 그게 변경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에 조리기나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노출을 보정하는 건 절대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자동형 모드나 반자동 모드, 그러니까 반자동 모드가 뭡니까? 조리개 우선식이나 셔터 우선식은 반자동 모드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놓으면 전혀 효과가 없고요. 지금 요 조리개나 이 셔터 다이얼을 이용해서 노출을 보정해준다라는 거 수동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수동 모드, 매뉴얼 모드에서 해당되는 건데 이건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지 거의 쓸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화면의 효과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는 것보다 의도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쓰지 않는 게 좋지만 그래도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노출을 보정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노출을 보정하는 방법은 그 뭐가 있냐면 화면 구성에 따른 보정이에요. 화면 구성. 우리가 저번에 그 평균 측강 방법에서 멀티 패턴 측강의 단점을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강한 빛이 나오는 부분이 어딨냐에 따라 이 반사시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대상을 일단 내가 찍고자 하는 인물이면 인물에서 피사체의 노출을 중점적으로 맞추고 싶은데 화면 프레임을 갖다가 대상을 사이드에 빼고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리게 해서 찍고 싶다 그랬을 때는 반사각이 심한 쪽이 노출에 영향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노출을 어떻게 줘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 만약에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을 화면 중앙에다 놓고 노출을 재준 다음에 그 나온 노출값을 고정시켜 놓고 화면을 다시 돌려가지고
구성을 해서 찍는 방법, 이렇게 찍으면 훨씬 더 그냥 바로 프레임 잡아서 카메라에서 지시해준, 노출에서 지시해준 노출값으로 찍는 것보다는 화면 구성을 바꿔갖고, 처음에는 내가 찍고자 하는 노출 측정은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화면에 꽉 차게 노출을 재고, 그 나온 노출값을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찍고자 하는 프레임대로 화면을 바꿔갖고 찍으면 훨씬 더 정확한 노출이 된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AE 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샷터로 대상을 클로즈업해서 노출을 잰 다음에 화면 프레임을 내가 찍고자 하는 프레임으로 바꿨을 때도 요 셔터 버튼을 떼지 말고 반샷터로 노출 잰 그대로 화면 구성만 바꿨고 화면을 돌려도 노출이 바뀌지 않는 카메라들이 많아요. 그게 AE 락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카메라들은 이 반샷터에서 AE 락이나 AF 락들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화면 구성에 따른 노출 보정을 해주는 것도 내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를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내가 찍고자 하는 프레임대로 바로 해갖고 노출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면 구성을 바꿔갖고 일단 내가 찍고자 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피사체의 노출을 맞추고 그 노출값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프레임대로 바꿔서 셔터를 누르면 훨씬 노출을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카메라마다 좀 틀리지만 AE 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화면 구성에 따른 보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그런 참고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반사각이 생 상태에서 찍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출을 어느 쪽에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다 맞춰갖고 찍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에다가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라이트에다 맞추면 섀도우가 어두워지겠죠. 그 다음에 섀도우에다 맞추면 하이라이트가 너무 밝아지죠. 그래서 중간에다 적당하게 해주면 하이라이트 섀도우가 적절한 조화로 자신이 봤던 아니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노출값으로 해줄 수가 있다는 게, 이런 것들이 그 화면 구성에 따른 노출 보정이고 화면 구성이나 노출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냐에 따른 노출 보정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출이라는 게 좀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절대 복잡하지는 않고요. 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숨가쁘게 대상을 보자마자 팍 누르지 마시고 대상을 이렇게 바라다 보는 시간도 굉장히 좀 길어야 되겠지만 화면 구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노출을 어디에다 기준을 줘야 될지도 생각을 하고 찍는 게 완성도 높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렌즈 화각에 따른 노출 조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카메라에도 요즘 노출 측강 모드가 스포트 측강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포트 측강, 구분 측강이나 이런 거의 화각은 뭐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렌즈의 화각이 스포트 측강의 화각을 결정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독립된 노출계 같은 경우는 뭐 1도, 5도, 10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우리가 카메라에 내장된 스포트 측정 방법은 화각이 큰 와이드 렌즈를 쓰게 되면 그만큼 측정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렌즈 자기가 좀 더 반사식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노출을 해주고 싶으면은 원경 같은 거 촬영할 때 제가 스포트 모드로 놓고 측정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는 그레이 카드 앞부분에서 배웠던 그레이 카드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좀 더 확실하게 또 재주고 싶다 그러면 화각이 좁은 망원 계열의 렌즈를 끼고 노출을 재주면 반사식 측정 모드에서의 오는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노출 측정할 때는 와이드 자체의 렌즈보다는 그 망원 쪽의 렌즈가 훨씬 더 좀 더 자신이 원하는 표준 노출값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가지고 노출을 측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렌즈 화각에 따른 노출 조절 방법이고요. 이 노출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진가의 생각을 올바르게
그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노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하나 들어오고 하나 덜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고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물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토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던 거고, 내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 사진가가 사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렌즈의 화각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카메라 앵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포커스가 맞았냐 틀렸냐에 따라 또 어디 부분에 맞았냐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빛의 양, 노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진가가 사진에 담는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노출이라고 매번 강조해도 뭐 과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은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노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자기가 사용하는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출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 대상을 딱 봤는데 늘 찍어왔던 거고, 요런 밝기나 요런 분위기에서 내가 노출을 어떻게 조정했더라는 그 감이 와서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글로 따닥따닥 세팅해갖고 찍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어 놔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필름 사진을 지금도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디지털 사진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과거에 필름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지금 필름 카메라를 주면 이렇게 노출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중간중간에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만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노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이 노출에 대한 개념을 빨리 이해해 주시는 게 여러분의 사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